시인 작가 정중식입니다. 중식 밴드 10주년 콘서트 앵콜 공연 그 두 번째 이야기 도마에서 바다까지가 시작합니다. 너무 귀엽지 않아? 팔딱팔딱 온 힘을 다해 팔딱팔딱 도마 위에서 물고기가 춤을 춘다. 물고기는 몸을 던져 도마 위에서 뛰어내렸다. 엄마 깜짝이야. 어두운 싱크대 및 쥐 한 마리가 깜짝 놀라 동그란 눈으로 나를 바라본다. 저기 저 죄송한데 길 좀 물어볼게요. 여기가 어디죠? 주방이요. 죽을 힘을 다해 도망쳤지만 내가 도망친 곳은 결국 주방이었다. 바다는 어디로 가야 하나요? 저기 저 하수구에 들어가 쭉 가다 보면 그 무엇이냐 그 시궁창이 나와요. 이때였다. 저 멀리서 나를 죽이려던 인간의 발걸음 소리가 또다시 들리기 시작했다. 나는 성급히 쥐가 말해주었던 하수구로 팔딱팔딱 온 힘을 다해 하수구 구멍으로 향했다. 팔딱팔딱 팔딱팔딱 하수구 구멍에 도달했다. 그러나 하수구 구멍은 내가 들어가기엔 너무 좁았다. 저기 제가 너무 뚱뚱해서 이 하수구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오메 이 양반아, 죽기 싫으면 얼른 들어가시오. 저 인간한테 걸리면 자넨 바로 껍데기 벗겨서 초장행인게. 나는 쥐를 바라보았다. 나는 기억한다. 그물에 갇혀 수많은 물고기 사이에서 압사당할 뻔했던 그때를. 아따 뭐다요? 다시 도마 위로 올라갈란가? 나는 하수구에 머리를 들이밀었다. 허나 몸이 하수구 구멍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그래도 뒤에서 쥐가 나를 밀고 있었다. 온몸이 찢어지는 고통이 느껴졌다. 실제로 몸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낀 거였다. 하수구 속은 썩은 악취와 죽은 생선들의 뼈와 대가리, 더러운 오물들이 섞여 있었다. 내 몸은 찢어지며 오물들과 범벅이 되었다. 흠이 만신창이가 되어버렸소. 몸이 아주 아작이 나버렸소. 뒤따라 떠내려온 쥐가 말했다. 움직일 수 있겠어. 아직 시궁창까지는 길이 먼디. 하수구 밑에는 물이 흘렀다. 나는 몸을 움직일 수 없었지만 물이 흐르는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었다. 또다시 좁은 구멍이 나와버리면 그 너덜거리는 몸은 필요 없으니까 뛰어버리고 갑시다. 좀 아플지는 몰라도 나가 뜯어줄 테니까 좀만 참으시오. 쥐는 내 몸의 일부를 뜯어먹었다. 쥐는 내 몸을 뜯어먹으며 말했다. 자네 나 때문에 살았소. 고마운지 아시오. 그러고 나는 집지인께 다시 집으로 올라가야 함께 여기서부터는 혼자 가시오. 잘 가시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쥐가 다 나를 먹기 전에 도망치고 싶었다. 나는 떠내려가면서 수많은 쥐의 똥들을 보았다. 그리고 점점 쥐들이 보이기 시작했고 이내 수많은 쥐들이 모여들어 나를 보며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저것이 무엇이오? 저것이 뭐단가? 뭔디? 아따 저것이 뭐요? 살아있어? 오메 살아있네. 엄마 살다 살아있는 물고기를 보네. 암만 내가 하수구지려 해도 저건 뭔가 이상이여. 저건 저도 안 먹는다께? 나는 먹을겨. 나도 먹을겨. 자네들 살아있는 것을 먹어본 적이 있단가? 그런 적은 없지. 이제 이 쥐들에게 잡아먹히겠구나. 차라리 도마 위에서 죽어버릴걸 후회했다. 그중 가장 큰 쥐가 나타나자 다들 조용해졌다. 큰 쥐는 내 앞으로 걸어와 나에게 말했다. 나가 살아생전 살아있는 물고기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디 어떻게 살아서 여기까지 왔는가? 나는 말하려고 했다. 저는 도마에서 뛰어
입 다물어. 큰지는 자기가 먼저 물어봐 놓고 내 입을 막았다. 너는 바다로 돌아가고 싶어서 도마에서 뛰어내렸을 것이오. 네, 맞아요. 너는 싱크대 및 하수구 군형으로 쥐새끼 많기로 저짝에서 유적으로 온 것이지? 그러고 너의 그 찢어진 몸뚱이는 구멍 사이즈가 네 몸뚱이보다 작아갖고 생긴 것이고. 네, 맞아요. 큰지는 마치 점쟁이처럼 나의 모든 일을 단번에 알아보았다. 주방에서 집지를 만났어요. 집지가 하수구를 지나면 시궁창이 나올 거랬어요. 쥐들이 말했다. 집지는 야치여. 잡히면 확 세려버려. 아따 집지 새끼는 지가 먹고 남은 것을 주워 먹는다고 우리를 무시한단께? 내가 말했다. 집지가 내 눈을 먹었어요. 한 쥐가 말했다. 나는 집지가 먹다 남은 것은 이제 안 먹을 거요. 나의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나불어. 다른 쥐가 말했다. 뭔 소리여? 그러면 너는 먹지 말아불어. 나는 먹을겨. 형님 저 물고기 새끼 확 먹어불죠. 그래요 배고픈 게 먹어불죠. 아따 그럼 넌 자존심도 없냐? 집지가 먹다 버린 걸 거지 맨키로 주워 먹겠다는 말이오? 그럼 이 자식이 나가 너보다 2살이나 많은데 말을 막 나불어? 쥐들은 배고픈 게 먹어볼 자와 조도 안 먹으로 분열되어 서로 싸우기 시작했다. 나는 눈물이 나서 소리내어 엉엉 울었다. 사실 울음을 터뜨린 이유는 쥐들에게 동정을 얻기 위함이었다. 큰지가 말했다. 입 다물어. 하수구는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나가 꼬맹이 코 올릴 적에 고양이한테 잡힌 적이 있는데 아무리 도망쳐도 이 고양이 개새끼가 흡이 빨라불어갖고 계속 잡히는 거예요. 근데 이 새끼가 잡았다가 놔줘불고 또 잡았다가 또 놔줘불고 그래서 나가 힘이 다 빠져버려갖고 어메 난 이제 죽었구나 혔는디 하고 뜸을 들이자 동생들 쥐들이 일제히 혔는디 혔는디 말 좀 빨리 하쇼. 속 뒤집어진 게 죽은 척 했지? 잘했네 잘했으라. 죽은 척이 답이지. 그러지? 큰지가 말했다. 근데 이 새끼가 암만 눈을 감고 있어도 나를 물질 않는 거야. 혹시 가버렸는가 하고 실눈을 떠봤는데 앞에서 눈 땡그라니 꼬나보고 있더라고. 동생치가 말했다. 오메 살떨리부러 그래서 어찌 되었소? 아따 성님 뜸들이지 말고 얼른 말해보쇼. 그래서 내가 고양이한테 물었지. 아따 와 그란다요. 나 좀 그만 좀 괴롭히고 얼른 잡아 드시오. 그랬더니 고양이가 뭐라는지 아나? 뭐랐는데요? 나는 살아있는 건 안 먹어. 쥐들은 감탄을 금치 않았다. 오메 우대우대 하는 탄성이 들렸다. 참말이에요 성님. 하늘이 살렸어. 우리 큰 성님 인생 스토리는 정말 스펙타클 허요. 아주 기가 막혀 보는구먼. 큰지는 나에게 더 가까이 와 울고 있는 내게 말했다. 어이 야가 시끄러운 게 그만 울고 8마일이라는 영화 봤어? 못 봤겠지? 그 영화를 보면 주인공 에미넴이 이런 말을 했어. 현실은 시궁창이다. 이 말은 즉슨 에미넴은 시궁창까지는 도달한 거요. 자네는 아직 시궁창까지 도달하지 못했어. 나가 살아서 여기까지 온 물고기는 본 적이 없어. 자네가 처음이요. 큰지와 지 무리가 나를 지그시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 측은함과 함께 뭔지 모를 뜨거움이 느껴졌다. 큰지가 말한다. 자네는 시궁창으로 가야 해요. 오메 근데 그대 몸이 다 찢어져서 혼자서 거기까지 갈 수 없겠지? 괜찮아 아무 걱정 마로. 나가 너를. 쥐들이 큰지를 보았다. 아니 우들이 너를 시궁창까지 데려다 줄 것인게. 쥐들이 모여 일제히 나를 들어올렸다. 상처 부위가 아플까 조심스레 나를 든 채 하수구를 질주하고 있었다. 선두에서 큰지가 나에게 큰 소리로 말하며 앞으로 달렸다. 자네는 물고기인게 물이 깊어도 상관없겠지? 네, 시궁창 다음이 뭔지 아는가? 몰라요. 호수요. 그리고 호수를 지나면 또 뭐가 나오는지 아는가? 몰라요. 폭포가 나오지?
폭포를 지나면 강이여, 강 끝엔 항상 바다가 기다리고 있어. 몸은 움직일 수 없었고 아팠지만 고마움에 희망이 생겼다. 여기서부터 우린 몸깎게 조심히 가야 해. 잘 가게 물고기. 살아있는 물고기야만 할 수 있어. 좋았네. 꼭 살아서 바다에 가게. 죽어도 바다에서 죽어버려. 아따 형님 꼭 재수없는 소리를 한다요. 쥐들은 높은 하수구 구멍에서 시궁창으로 나를 밀어 떨어뜨렸다. 쥐들은 서로 물었다. 성님은 바다를 본 적이 있어? 큰쥐는 물고기가 떠내려가는 모습을 바라볼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 맘이 만약 바다였다면 이 안에 널 품었을 텐데 이 속은 이미 불덩이처럼 활활 불타고 있네. 헤엄칠 수 있을까? 찢어진 몸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럴 의지는 있을까? 견딜 수 있을까? 그럴 용기는 있을까? 갈 수 있을까? 아니 꼭 가야만 하는가? 이 맘이 만약 바다였다면 떠나는 널 잡았을 텐데 속 좁은 나는 소인배라서 털털 담을 수 없나 봐. 내 안에 널 가둬두려면 너와 함께 떠나야 했네. 모든 걸 버리고 이 맘에 네가 들어있다면 내 안에 열정은 모두 식어버렸겠지. 다같이 이 맘이 만약 바다였다면 이 안에 널 품었을 텐데 이 속은 이미 불덩이처럼 활활 불타고 있네. 내 안에 널 가둬두려면 너와 함께 떠나야 했네. 모든 걸 버리고 이 맘에 네가 들어있다면 내 안에 열정은 모두 식어버렸겠지. 나는 너를 잡아줄 용기가 없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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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떠내려왔을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고 뿌연 물속에 나는 혼자였다. 여긴 아무것도 없었다. 생기가 없는 검은 물속에서 나는 맛도 빛도 아무것도 볼 수도 느낄 수도 없었다. 나는 어디로 떠내려가고 있을까? 언제까지 이 길에 이 미동도 없는 물살에 몸을 맡긴 채 삶을 진행해야 하는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곤 아주 조금 움직일 수 있는 내 꼬리. 움직일 때마다 찌릿찌릿 몸이 아프지만 꾸준히
꼬리를 흔들어 앞으로 나아감을 느낀다. 숨을 쉬려고 마신 물은 목구멍을 넘긴과 동시에 찢어진 배에서 다시 튀어나오고 있었다. 아무것도 들리지 않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아. 어딜 가고 있는지도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오로지 생각뿐이다. 생각. 나는 누구였지? 나는 과연 물고기였나? 얼마나 더 가야 나는 바다에 다다를까? 그 힘차게 물살을 차고 수영하던 그때의 내가 진짜 실제 있었던 기억인가? 나도 살아있었다. 먹고 마시고 즐기고 행복했고 웃고 울고 취하고 싸우고 미워하고 사랑하고 반대하고 찬성하고 동의하고 만지고 물고 때리고 내가 했던 나의 모든 행위들, 그것은 과연 실존했던 것인가? 그것은 꿈이 아니었을까? 아니, 과연 나는 지금 존재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내가 존재하는 증거는 어디에 있지? 나를 도와줬던 쥐들이 나를 기억할까? 그들은 내가 존재했다는 것을 증명해 줄 수 있을까? 누구에게? 누구에게 증명하지? 내가 존재했다는 것이 왜 중요하지? 엄마, 아빠, 나는 존재한 적이 없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들로 내 마음은 점점 조급해졌다. 내 각오와 지금 이 모든 것이 망상인가에 대한 두려움이 내 온몸을 휘감고 있었다. 나는 이미 죽은 것이 아닐까? 그리고 하늘에서 무언가가 느껴졌다. 등 위로 하늘의 허공에 느껴지는 무언가가 내 모든 것 신경을 건드리기 시작했다. 꼬리 끝이 찌릿찌릿 상처 부위가 아려왔다. 나는 따라오는 적이 무엇인지 알 것 같았다. 도마 위에서 느꼈던 칼날을 처음 봤던 그 무서움, 죽음이라는 공포심이 엄습해왔다. 악취와 어물들 때문에 묻어졌던 냄새도 물맛도 도망치고 싶은 마음 때문인지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다. 아무도 없는 조용한 이곳에 내 심장 소리가 울려 퍼진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오로지 내 심장 소리만 들릴 뿐이었다. 심장 소리? 귀에는 심장 소리뿐만 아니라 하수구의 오물들이 흐르는 소리와 주변의 새소리도 들렸다. 아, 아직 난 살아있구나. 아직 살려고 내 심장과 꼬리는 움직이고 있구나.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그래, 나는 머지않아 죽겠지. 하늘의 저 먼지 모를 것은 나를 향해 다가오고 있는 죽음이다. 난 너무 많은 피를 흘렸고 이 시궁창 속 수중에는 산소도 얼마 없다. 당연한 거다. 난 여기에 조금만 더 고립되면 죽는다. 어떻게 살아야 하나? 어떻게 살아남을 수가 있나? 뭘 어떻게 해야 하지? 난 가라앉고 있는데, 난 지느러미가 없는데, 물을 찰 수가 없는데. 몸을 흔들어 힘을 내보았다. 온몸이 아팠다. 하지만 죽는 것보단 낫겠지. 나는 이를 악물고 도마 위에서 팔딱거렸던 것처럼 춤을 췄다. 시궁창 위에 둥둥 떠있는 쓰레기들 사이에서 춤을 췄다. 귀에는 하수구의 물소리와 새들의 노래소리가 날 응원해주는 것만 같았다. 그대의 마음은 어디에 있나요? 그 머리로 뭔 생각을 하나요? 본인이 원하는 게 뭔지는 아나요? 모르겠죠? 뭘 해야 하는지. 물 만난 물고기처럼 생각해봐요. 적어도 그대는 물속에 있어요. 그대 마음속에 길이 있어요. 잘 가요. 우리의 노래에 맞춰 춤을 춰봐요. 우리는 물고기 춤을 보고 싶어요. 언제는 그대가 춤을 잘 췄었나요? 나를 믿고 몸부림쳐봐요. 물고기 머리가 똑똑하지 않아요. 그
이제는 움직여요. 증명을 해봐요. 어서요. 그대의 여행은 이미 시작됐어요. 그대의 용기는 정말 대단했어요. 운명은 당신을 죽일 수 없었죠. 도마 위에서 여기로 날아왔죠. 물 만난 물고기처럼 생각해봐요. 적어도 그대는 물속에 있어요. 물 만난 물고기처럼 행동해봐요. 잘 가요. 하수도를 지나가 시궁창을 지나가 시냇물을 지나가 저수지를 지나가 바다가 보이면 너도 잠들 수 있어. 바다에 들어가면 편히 쉴 수 있을 거야. 노랫소리에 잠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안돼, 정신을 잃으면 난 깨지 못할 거야. 나는 허공에 대고 소리쳤다. 제발 그만 좀 따라오쇼. 언젠가 모든 것은 죽는답디다. 근데 지금은 아니여. 내가 살아보겠다고 이렇게럼 내 심장이 두근거리고 나는 이 똥물에서 춤을 추고 있어. 다 찢어진 몸뚱어리로 하수구 지들이 여기까지 이끌어줬는디 난 살아야 할 의무가 있어. 아따 죽어도 바다에서 죽어야 해요. 나라가 죽어도 바다에서 죽을란께 아따 그만 좀 따라오쇼. 시궁창은 새소리와 물소리만 들릴 뿐 조용했다. 시궁창 위에 떠있는 타이어 위에선 새 한 마리가 고개를 가우뚱거리며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살아있니? 한참 새를 바라보았다. 죽었니? 살아있어요. 아, 살아있구나. 나는 재빨리 말했다. 쥐들이 살아있는 건 안 먹는데요. 새에게 잡아먹힐까 반말이었다. 오호, 기래. 나는 죽은 걸 아예 먹는데. 공포심에 나의 심장 소리는 더욱 커졌다. 아, 새끼 심장 소리 그 천둥 같구나. 내래 저 하수구녕에서 나온 거이 살아있는 것은 좀 봤소. 저 하수구녕에서 나온 거이 다 죽은 것뿐이었는데 여태껏 호기 가져서 못 봤어. 다급해졌다. 새가 금방이라도 잡아먹을 것처럼 입을 벌리고 다가왔다. 급한 말에 거짓말을 했다. 안 돼요. 저는 참 독이 있어요. 저를 먹으면 금방 죽을 거예요. 잠시 멈춘 새가 웃으며 말했다. 그저께도 내래 뱀을 잡아먹어서 아새끼 머리 굴리지 말라. 물고기 독은 뱀과 차원이 달라요. 후라이 가지 말라. 내래 바다를 건너면서 물고기는 수도 없이 먹었디. 내래 물고기 박사야. 바다라는 말에 내 눈은 휘둥그레졌다. 바다요? 바다를 어떻게 가는지 아세요? 저 바다에 가야 해요. 바다는 여기서 아주 멀디. 한참 날아와서 자꾸 말 걸지 말라. 미안하지만서도 자비란 없소. 내래 살려면은 뭐라도 먹어야지. 그럼 바다에서 절대서요. 흠쥐가 죽어도 바다에서 죽으라고 했어요. 쥐? 쥐 새끼가 있네? 네, 하수구 안에 수도 없이 많아요. 하수구쥐들이 나를 여기를 보내줬어요. 이 물고기 아새끼를 이야기 지어내는 거이 살려면은 뭔 말을 못하디. 쥐들이 너를 왜 잡아먹지 않았디? 혹시 진짜 독이 있는 건 아니겠디? 한지가 말했어요. 나는 살아있는 걸 안 먹어 라고. 새는 뭔가 의미심장한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쥐새끼들이 살아있는 건 안 먹는다.
너를 여기까지 옮겨줬다. 새는 담배 한 개비를 꺼내 물고 성냥으로 불을 붙였다. 내래 이 땅 올 적에 식구들과 함께 바다를 건넜디. 기칸대 육지에 닿자마자 괜히 새끼가 우리 식구들을 다 물어 죽여서 바다는 너무 넓어서 오는 동안 힘이 다 빠져버려서 괜히 새끼한테 저항할 수도 도망칠 힘도 없었디. 아버지랑 오마이는 나를 살리려 필사적으로 갱이와 싸우다 죽었고 오르바니는 다시 바다로 도망튀다 물고기 밥이 되었겠디. 이 시궁창에 살아있는 것은 너와 나뿐이구나. 새가 슬픈 얼굴로 말했다. 미안하지만서도 내래도 살려면은 널 먹어야 하지 않겠니? 고양이는 살아있는 건 안 먹는다고 큰지가 그랬어요.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말라. 갱이 새끼들이 먹으라고 죽이는지 아네? 움직이는 것을 물어 죽이는 거이 갱이들의 습성이디. 새는 담배 한 모금을 빨아 한숨과 함께 연기를 뿜며 이렇게 말했다. 너 내래 어째 살아남았는지 아네? 몰라요. 내래 비겁하게 식구들이 다 죽어가도 혼자 죽은 척했디. 아직도 이 머릿속에 오마의 비명소리가 떠나질 않아. 미안해요. 하지만 큰지가 말했어요. 나는 큰지가 해주었던 고양이와의 일화를 이야기해주었다. 그러자 새는 호탕하게 웃으며 말했다. 그 쥐새끼래 아주 영특한 쥐새끼인 그래. 하하하. 그래 좋다. 내래 그 쥐아새끼 맨키로 살아있는 것을 잡아먹지 않겠어. 너 어디까지 가고 싶다 했네? 바다요. 길티. 바다고 산이고 내래 널 데려다 주겠어. 저를 잡아먹는 건 아니죠? 아 새끼 의심하지 말라. 긴 말할 거 없디. 맘 변하기 전에 내 주둥아리 꽉 잡으라. 새는 나를 물고 크게 날개를 휘휘 젓더니 공중으로 올랐다. 내가 있던 시궁창은 작아지더니 금세 보이지도 않았다.
지금까지의 내 인생은 죽어 있었다고 말했다. 나는 처음으로 태양의 눈빛을 보았다. 그 눈빛이 나를 매섭게 째려봐서인지 뜨거웠다. 스쳐 지나가는 바람도 내 입과 찢어진 뱃속과 내 몸에 물을 뺏어가 나를 바싹 마르게 했다. 내가 하늘을 날면서 알게 된 점은 하늘은 물기가 없다는 것이다. 나는 허파가 말라 신소리로 말했다. 뭘? 바람을 가른 소리 때문인지 새에게 들리지 않았나? 아무리 소리쳐도 새는 거세게 날아갔다. 나는 몸을 흔들어 나의 상태를 전달하려고 했다. 새는 나를 몰고 있어 말을 하지 못했다. 나는 더욱더 격렬하게 몸을 흔들었다. 새는 나의 몸을 부리로 지탱하지 못해 떨어뜨리고 말았다. 떨어지는 나와 새의 눈이 마주쳤다. 새가 나의 상태를 이해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린 서로 눈이 마주쳤다. 날아가는 느낌과 떨어지는 느낌은 별반 다를 게 없다. 떨어짐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 나는 수많은 나뭇가지에 긁혔다. 내 몸의 비늘들이 털어져 나가며 어느 나뭇가지에 아가미가 걸려버렸다. 그대로 잠이 들었다. 꿈속에서 고양이를 만났다. 고양이는 동그란 눈으로 나에게 말했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면 네 후회되는지 아나? 몰라요. 소리를 내지. 그건 왜 그런 거죠? 좋아갖고 고양이는 생선을 억수로 좋아해. 고양이는 살아있는 건 안 먹는다면서요? 그러니까 목숨줄 단디 잡고 있어라. 살아있어야 앉아 먹힌다. 아프나? 네, 너무 아파요.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 이제 그만 좀 죽어버렸으면 좋겠어요. 거의 다 왔다. 좀에 더 참아라. 살아보려고 마개를 쓰다 보면 다 사라져. 아가미가 부러진 것 같아요. 허파가 말라 숨쉬기도 힘들고 나뭇가지에 걸려서 움직일 수가 없어요. 찡찡거리지 마라. 네 잘하는 거 있잖아. 도마 위에서 뛰내렸던 건맨키로 팔딱팔딱 움직이라. 나는 그 말에 정말 악이 받쳤다. 운명에도 신이 있다면 그게 당신이라면 말 좀 마입시다. 진짜 너무 족같아요. 시발 내 인생은 너무 족같아요. 나 좀 그만 가지고 놀고 한 방에 죽여버려라 이 시발 새끼야. 고양이는 조용히 내 욕을 다 듣고 아직 살아있네. 라고 말하더니 뒤돌아 사라졌다. 눈을 떴을 때 나는 너무 화가 났다. 얼마나 더 참아야 하는가. 몸을 부르르 떨며 나는 꿈속의 고양이에게 악이 받쳐 팔딱팔딱 온 힘을 다해 팔딱팔딱. 가지에 걸려 부러진 아가미에서 통증이 느껴졌다. 나는 허파가 말라 비명도 지르지 못했다. 팔딱팔딱 팔딱팔딱. 내 몸부림에 나는 나무에서 떨어졌다. 그리 높지 않은 나무에서 걸려 있었는지 나는 땅에 처박혀 팔딱거리다 흙투성이가 되었다. 하지만 말라있는 나는 숨 쉴 수 없었다. 나는 또다시 머리가 멍해지며 망상에 빠지기 시작한다. 나는 절망에 빠지지 않기 위해 또다시 소리에 집중했다. 하지만 심장 소리도 점차 들리지 않았다. 속으로는 시발 시발을 외쳤다. 드디어 나는 완전히 죽은 것 같았다. 하나둘씩 나뭇가지, 나뭇잎, 흙이 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비가 오는 소리였다. 내 몸은 축축하게 젖어들기 시작했다. 드디어 숨이 쉬어진다. 나는 아직도 살아있다. 빗소리가 웅장하게 숲을 적신다. 천둥소리가 앙! 치기 시작했고
운명의 신이 나의 욕을 듣고 화를 내고 있었다. 빗물의 흐름이 모여들어 물살이 느껴졌다. 물살이 조금씩 거세지며 나는 흘러내려가기 시작했다. 내 삶이 흘러가기 시작한 것이다. 뿌옇게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흙탕물 속으로 나는 떠내려갔다. 썩은 나무들과 나뭇잎들 사이에 내가 저기 저 떠내려가는 썩은 나무와 다를 게 뭐가 있나. 이리 치면 이리 치고 저리 치면 저리 치는 그저 물이 가자는 대로 떠내려가고 있는 내 삶.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흐르는 대로 흘러가는다. 삶이란 이런 것인가?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인가? 이런 생각들로 나는 더 화가 치밀어 올랐다. 야, 이 씨발 새끼야! 날 죽여라! 어서 날 한 방에 팍 보내버리라고! 바위에 부딪혀 머리가 깨졌다. 죽을 때가 다 되었는지 이젠 아프지도 않았고 아직도 흐를 피가 남았는지 피가 철철 흘렀다. 이것밖에 안 되냐? 어서 내 몸을 으깨버리란 말이야! 죽이라고! 물살은 점점 더 빨라졌고 나는 물속에서 씨발 새끼야! 외치며 한참 성을 내며 떠내려갔다. 거친 물살에 몸에 붙어있던 더러운 흙들과 오물들이 씻겨 내려갔고 몸 구석구석에 감각이 돌아오고 있었다. 물은 점점 맑아졌고 깊어짐을 느끼는 곳에 다다르자 물살의 행진도 멈추었다. 큰 물에 다다르자 다른 물고기들이 또렷하게 보이기 시작했다. 물고기들에게 다가갔다. 저기 길 좀 물... 다른 물고기들은 내 상처가 무서운지 나를 보자마자 다들 도망쳤다. 터진 머리와 찢어진 배, 너덜거리는 지느러미. 내가 봐도 무서운 몰골이었지만 기분이 좋았다. 왜냐면 뭐랄까, 나를 잡아먹을 수도 있다고 생각되는 포식자들만 지금껏 만나오다가 오히려 나를 무서워하는 이 느낌에 나쁘지 않은 안정감이 들었다. 통증도 조금씩 느껴지며 몸이 치유되는 것 같았다. 움직일 수 없었던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며 앞으로 나아가다 보니 배가 고프다는 걸 알게 되었다. 배가 고프다. 허나 물을 마셔도 목마름이 가시지는 않았다. 배가 찢어져서 마신 물이 고스란히 밖으로 빠져나갔기 때문이다. 그렇구나. 나는 바다에 도달한다 해도 죽겠구나. 나는 죽는 거구나. 아니야. 내가 바다에 도달한다면 짠물이 나의 몸을 소독해 줄 거야. 터진 머리도 찢어진 배도 아물고 꼬리도 지느러미도 다시 자라날 거야. 그러기 전엔 뭔가를 먹어야 해. 먹어야 산다. 헌데 지금껏 나를 살려주었던 큰 쥐의 신념처럼, 움직이라고 말하는 고양이의 말처럼, 새의 자비처럼 나도 살아있는 건 먹지 않을 거야. 나는 살아있지 않은 것을 찾기 시작했다. 그리고 살아있지 않은 물고기를 발견했다. 뭔가 이상해 보이는 물속에 홀로 서 있는 물고기. 나는 왜 그랬을까? 그 물고기가 참으로 이상하다는 걸 알았지만 배고픔을 못 참고 이상한 물고기를 덥석 물었다. 하늘이 죽어서 녹아내려와 차분히 길에 누워서 하늘을 본다. 눈물인지 빗물인지 아지랭인지 눈앞이 점점 어두워 겁이 납니다. 날 제발 살려주세요. 다급한 마음이
죽을 것 같네요. 그때는 어려서 잘 몰랐는데요. 이제는 알아도 모른 척 할래요. 조용히 가만히 얌전히 살게요. 세상에 한번 비어서 겁이 납니다. 어서 나를 살려주세요. 나의 목소리가 닿지 않나요? 난 아직 가기 싫어요. 난 아직 어려요. 내 옆에 앉아 울고 있는 여자가 있죠. 눈을 떠서 바라보니 어머니네요. 부모님께 효도한 건 한 적도 없죠. 엄마한테 사랑한다 말한 적 없죠. 날 제발 살려주세요. 가기 싫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우리 너무 잘해요. 아프진 않아요. 다만 죽을 것 같네요. 나는 낚시를 좋아한다. 낚시 자체가 좋다기보다는 낚시하고 있는 시간이 좋기 때문이다. 낚시하는 동안은 조급한 마음이 사라진다. 오로지 낚싯대에 바늘을 물고 당기는 물고기 입질에만 신경을 쓰고 있으니 불안함도 없다. 쌓여있는 빚도, 떠나간 그녀도,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도, 언제까지 무작정 돈을 벌어야 하는 압박감도 없어지기 때문이다. 나는 노래를 만들고 부르는 일을 하고 있었다. 뭔가를 떠올리고 글을 쓰고 축소해서 어감과 운율에 맞게 멜로디를 만들어가는, 노래를 만드는 일에 몰두하기 위한 여유라는 것이 필요한데 초반은 한가하게 낚시는 할 때가 아닌데 라는 감정이 들지만 가끔 오는 입질에 그 모든 게 잊힌다. 강제로 여유롭다는 자기 체면을 걸어주는 것이다. 홀로 물가에 뭔가를 잡을 수 있을 거란 희망도, 애초에 물고기가 있을 거란 기대도 없이 멍하니 앉아 있었다. 낚싯대를 던져놓은 지 1시간쯤 지났을까? 입질이 시작되었다. 입질은 그리 강하진 않았지만 낚싯줄을 타고 전해오는 떨림은 이상하게도 물고기의 필사적임이라는 것이 느껴지지 않았다. 그저 물이 흐르는 대로 떠내려가던 것이 바늘을 물었다기보다 걸려버린 나뭇가지 같은 느낌이었다. 허나 살아있음이, 부들거림이 느껴졌다. 그것은 팔딱팔딱이라기보단 부들부들에 가까웠다. 그리고 물고기의 형상이 보일 쯤엔 너덜너덜한 상처투성이에 찢어진 물고기가 올라왔다. 바늘은 입안에서 뚫고 눈을 뚫고 튀어나와 피가 흐르고 있었다. 배는 찢어져 있었으며 지느러미와 꼬리도 뜯겨 있었다. 손으로 잡았을 땐 미세한 떨림이 느껴졌다. 뚫어진 바늘을 뽑으려면 어쩔 수 없이 눈알이 뭉개질 수밖에 없었다. 바늘을 뽑는 동안 찢어진 물고기는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다. 고통이 느껴졌다. 이 녀석은 이 몸을 이끌고 몇 번의 생사를 넘어왔을까? 어쩌다 이렇게 된 것일까? 멍하니 물고기를 바라보았다.
붉게 붉어진 한쪽 눈과 멀쩡하지만 생기를 잃은 다른 한쪽 눈으로 내게 뭔가를 말하라는 것 같았다. 그리고 찢어진 물고기의 말은 이상하리만큼 또렷하게 전달되었다. 살려주세요. 저를 살려주세요. 동화에서 필수적으로 도망쳤지만 제가 도달한 것은 결국 주방이었어요. 저를 먹을 건가요? 여기는 어디인가요? 현실은 시궁창이었어요. 시궁창에서 벗어났지만 여기는 어디인가요? 조금 더 가면 폭포가 있겠죠? 저를 도와주세요. 근지가 물 끝엔 결국 바다가 나온다고 했어. 바다는 어디로 가야 하나요? 여러 가지 말들을 두서없이 전달하고 있었다. 이 물고기는 나의 대답을 기다리는 듯 바라보고 있었다. 주변을 둘러보았다. 아무도 없었다. 나는 조심스레 물고기에게 말했다. 여기는 저수지입니다. 바다는 아주 멀어서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저는 당신을 먹지 않을 겁니다. 내가 놓아주어도 당신은 죽을 겁니다. 물고기는 말했다. 바다에 가고 싶어요. 나는 말했다. 바다에 도달한다 해도 당신은 이제 곧 죽습니다. 물고기는 차분했다. 미동도 없이 나를 바라보다 다시 이야기했다. 알아요. 그래도 꼭 바다에 가고 싶어요. 근지가 꼭 바다에서 죽으라고 말했어요. 물고기의 감정이 내게 전달됐다. 그 감정을 설명하기엔 나는 너무 무지했다. 그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말을 찾을 수가 없었다. 제가 바다로 데려다 주고 싶습니다. 가능하면 죽기 전에 바다에다 놓아주고 싶었다. 찢어진 물고기가 죽기 전에 바다를 보고 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나는 물고기를 비닐봉지에 물과 함께 넣고 차를 몰아 바다로 향했다. 비닐봉지에 넣은 찢어진 물고기는 점점 옆으로 눕기 시작했다. 죽은 것인가? 나는 마음속으로 물고기에게 조금 더 살아있어줘. 조금만 더 가면 바다다. 내가 바다로 데려다 줄게요. 마음속으로 외치며 속도를 올렸다. 나는 내가 경험한 이 찢어진 물고기에 관한 이야기를 글로 쓰고 싶었다. 그러기 전에 이 이야기는 마무리는 바다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얼마나 달렸을까? 공기에 소금기가 느껴졌고 창밖으로 멀리 바다가 보였다. 바다 냄새가 내 마음을 더 급하게 만들었지만 철조망과 방파제가 쳐져 있어서 해변을 찾아 좀 더 달렸다. 드디어 해변에 내려 창문을 열고 찢어진 물고기를 보았을 땐 물고기는 미동이 없었다. 부들거림도 떨림도 생기도. 나는 재빨리 찢어진 물고기를 바다에 놓아주었다. 파도가 나의 찢어진 물고기를 데려오 간 것인가? 석양이 해가 지고 있었고 핸드폰 플래시로 한참 찾아도 물고기는 온데간데 없었다. 파도 사이에 희미하게 보이는 물고기 모양을 보았다. 바닷물에 손을 넣어 들어보니 물고기 모양의 썩은 나무가 있었다. 흐르는 물이 어디로 가는지 알 순 없지만 그 끝을 한번 흐르는 물에 흐름은 잃지만 뛰어들 수 있지만 내 두 눈으로 끝을 한번 보고 싶은 물에 담글 수 있지만 적실 수 있지만 수면의 빛이 내 모습을 보고 싶어서 나도 알고 있지만 나는 떠내려가는 썩은 나무다. 잎노래 적어가는 일기장처럼 힘껏 헤엄친 저 물고기처럼 나는 떠내려가는 죽은 나무. 흐르는 물이 어디로 가
알고 있지만 그 끝을 한번 그곳에 모래 끼어들 수 있지만 뛰어들고 싶지만 난 끝을 향해 흐르는 소스를 가둘 수 있지만 아니 잡고 싶지만 수면의 빛이 내 모습을 볼 수 없었어. 나도 알고 있지만 나는 또 내려가는 썩은 나무다. 이 노래를 접어가는 일기장처럼 힘껏 헤엄친 저 물고기처럼 나는 또 내려가는 죽은 나무. 나는 또 내려가는 썩은 나무다. 이 노래를 접어가는 일기장처럼 아니 왜 말을 못해 벙어리처럼 나는 썩어가는 죽은 나무. 나는 또 내려가는 썩은 나무다. 이 노래를 접어가는 일기장처럼 흐르는 물이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지만 끝을 한번 보고 싶었어. 나도 알고 있지만 어디요? 아니 괜찮아요. 괜찮아요.